네, 오늘 또 이번 주에 첫 거래일이니만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변수가 될 만한 사항들 짚어봤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환율입니다. 이 환율과 관련해서 또 외환시장 전문가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경제연구소의 곽동철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는데 오늘 또 많은 도움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정부 엔저 유도로 인해서 최근에 엔화 약세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95엔대에 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G20 재무장관에서 엔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엔화의 속도 조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엔저 유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수출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입니다. 그 밖에 주요국 가운데 유로화 강세로 유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엔화 약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융위기 이후에 엔화가 고평가되었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엔화 약세가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탈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경상수지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점이 또 있는데 미국이 엔저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달러화 가치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고 3번에 걸친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돈이 푸는 것에 대한 막을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주요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저 문제가 논의가 되겠지만 엔저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저의 가장 큰 피해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꼽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특히나 뭐 원화 강세 요즘에 다소 주춤은 하기는 했지만 원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많은 또 수출 업체들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중국 춘절 수요는 있겠지만 또 일본 여행객들은 뚝 끊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산업계에는 어떤 파장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환율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 여행업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엔화의 상대 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일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산업에도 원고 엔저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 영향으로 4분기 순이익이 11.7%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조선, 전자기계와 같은 주요 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1월 금통위원회 이후에 한국은행의 김지수 총재가 얘기한 것과 같이 다만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서 현지화를 많이 이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충격이 작다는 것이 위안거리입니다. 네, 그렇죠. 현지화를 많이 이뤘기 때문에 충격은 적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충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유로화의 강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22회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방금 전에 나온 소식으로 의하면 또 독일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강세가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로화의 향후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 재정 위기가 해소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 통화정책 회의를 이후 드라기 총재도 이러한 점을 천명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강세에 대해서는 개입을 시사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지요. 이번 주말 G20 재무장관회에서도 유로 국가들은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로화의 추가적인 강세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럽 경제가 여전히 침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지나 점차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22는 은행권 대출 자금을 회수하면서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돈을 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로화 강세를 꺾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돈 풀기를 중단해야 하는데 일본은 내년부터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유로화의 추세적인 강세를 변화가 오는 시점은 미국의 QE 종료 논의가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유럽이 아직도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이나 시기에 따라서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엔화 약세가 됐던 유로화 강세가 됐던 각국에서 많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원화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느 정도 밴드를 예상을 하세요? 지금 원달러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 정부의 규제입니다. 예. 정부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규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한국형 토빈세로 불리는 외환거래세와 그 채권거래세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각종 규제책이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가진 카드를 다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정부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원화 강세를 일시적으로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단 정부가 환율의 방향성을 통제하기보다는 변동성을 관리하고자 하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경상주지 흑자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미국이 돈을 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로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QE3 종료 논의가 원달러 트렌드를 바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시점은 역시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 관련해서 미국 경제지표 결과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원화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은 다소 주춤하면서 한 1,090원대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올 하반기 정도까지는 좀 길게 보자면은 원화 가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하반기까지 보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한 1,020원에서 55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IBK 경제연구소의 곽동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